안녕하세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저희 세미나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노르웨이 북쪽에 가면 북극에서 한 156km 정도로 심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요즘 그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친환경 에너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예. 사실 이제 이게 굉장히 풍력 발전 효율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데,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면, 메인터넌스죠. 사실 이제 북극이라고 하면, 결국 한겨울이 되면 항상 밤밖에 없고, 굉장히 극한의 날씨에, 또 부품 마모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풍력 발전기를 잘 유지보수할 수 있을까? 이때 적용된 기술이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피지컬한 윈드 터빈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관련된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런 것도 어떤 공학적인 원리로 잘 설계를 해가지고 메인터넌스를 진행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나리오는 SAP의 2017년 저희 이제 최대 컨퍼런스인 사파이어에서 그대로 진행을 했던 디지털 트윈 데모 시나리오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피지컬한 사물에 IoT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레플리카, 디지털 쌍둥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본 데모 시나리오에서도 결국 이제 똑같은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윈드 터빈을 올랜도에 있는 사파이어 행사장에 벌추얼리 들고 오고 거기에 있지 않은 벌추얼 센서를 부착을 해가지고 실제 발전기의 스트레스를 체크를 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SAP는 인더스트리 4.0라는 이름 하에서 인더스트리 4.0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계속 저희 솔루션 안에 인베딩을 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고객님들이 PLM 영역부터 생산, 제조, 그다음에 운영, 서비스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체 프로세스상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 사물과 실제 설비와 또는 실제 제품과 동일한 그런 이제 환경을 구현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왔고요.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희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디자인 투 오퍼레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설계 개발,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유통 그리고 운영 전체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저희 디지털 트윈의 어떤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좋은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컨셉추얼하게 이해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진짜로 그럼 한국에서 디지털 트윈을 제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인 RCK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실제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전문 기업이라고 네, 소개를 네.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네, 네. 대표 이사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또 PLM, 그리고 뭐 단말기, 모바일 단말기, 센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는 주로 이제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비즈니스만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세미나 도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임팩트를 받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뭐 해외 출장도 어렵고 네.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떤 그 지금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임팩트 또는 어떤 사례 이런 게 있으신지요? 네네. 저희 고객 중에서 이제 철도 차량을 제작하는 그 고객이 있으셨는데, 기존에는 그 뭐 교육 매뉴얼을 이제 저희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가지고 만드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CBT라고 하는 컴퓨터 베이스드 트레이닝까지 다 요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공장도 마찬가지로 뭐 교육을 시키거나 하실 때는 가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이제 실제 어떤 비주얼하게 네네. 예, 그런 이제 사례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사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후 세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보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셔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디지털 트윈 적용 사례를 설명드릴 거고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소개드리기 전에 RCK가 이제 그 다른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그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비주얼 컴포넌트라고 하는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산업용 모바일 기기, 블루버드의 산업용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유민의 필름형 센서, 그리고 오픈소스 PLM인 아라스 이노베이터를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공장에 라인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로봇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물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실 때 미리 배치 계획도 해보실 수 있고, 성능 산출을 하실 수도 있고, 가상의 시운전, 디지털 트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VR 기기를 보시면서 실제 현장에 있으신 것처럼 저희가 또 디지털 매니팩처링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그 이런 결과들은 우리 공장 전체를 시각화 시켜서 실제 공학 인풋 값을 주고 아웃풋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실 때는 어떤 종이 문서나 이런 걸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단말기들을 대부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루버드 단말기, RFI 리더기, 산업용 태블릿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블루버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1위, 월드와이드 3위인 회사로서 뭐 우체부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시는 단말기나 여러분들이 또 자라나 H&M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RFI 리더기, 바코드 리더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뭐 저희가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산업용 단말기에서 활용을 하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블루버드의 또 레퍼런스를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요즘에 그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관리법, 요즘에 엄청 그 뉴스에도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누액이나 누수 감지할 수 있는 필름형 센서를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그 뭐 필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착하기도 쉽고 감지하는 능력도 좋아서 필름형 센서 쪽의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모든 공장에서는 사실은 다 이제 이런 그 누액 감지 센서들을 장착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이외에 비즈니스 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어떻게 뭐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했는지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왜 그러면은 이런 그 시각화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제품 자체가 스마트화가 되고 제품 안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제품이 점점 이제 뭐 들어가고 복잡해지고 있고요. 일단 사물과 사람이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신 분들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신 분들의 널리지를 뭐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또 그 협력 업체들에 전파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변경 관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데이터와 이런 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분리돼서 이제 관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상에서도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의 사용자들이 어떤 경험을 뭐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각화가 점점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P 어셋 매니저나 SAP 워크 매니저, 뭐 SAP 어셋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여기 보시는 이제 모든 SAP 제품에는 인베디드 되어 있고요. 또 SAP 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사례에 보면 뭐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나 PLM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3D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2D, 3D 360도 파노라마 데이터를 비즈니스 데이터랑 프로세스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고 조금 이제 퀘스천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가 주로 사용되는 적용 분야를 보면 3D 기술 문서의 무도면화, 3D 공정도 생산, 그 다음에 3D 보전 매뉴얼, 영업자료, 그 다음에 글로벌 교육 시스템, CS 매뉴얼 제작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펌프를 교체하는 이런 그 매뉴얼인데요. 이제 이거 기존에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가 그 사례들이 많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저희가 이제 SAP 샘플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국내 같은 경우에 뭐 R&D는 국내에 있고 공장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기술 문서를 만드는 경우에는 다 종이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다 다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가서 교육을 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으셨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면 3D 컨텐츠는 그대로 두시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문들, 중요한 지문들만 교체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고객 사례들 중에서 체코에 이제 이렇게 교육 매뉴얼을 보내드렸더니 멕시코도 우리도 저렇게 받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한 군데는 해외 완성차 업체에서 부품을 우리가 그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면 3D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3D 매뉴얼을 또 적용을 하신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그 사례는 이거는 뉴질랜드 스틸에서 그 작업하는 순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을 할 때에는 여기에 도구도 들어가고 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거를 조립을 하고 어떤 주의사항을 주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가 요즘 그 안타깝게 위험 작업을 하는 데에서 사고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뉴질랜드 스틸은 실제로 이렇게 위험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진행을 했더니 그 사고 발생률이 50% 감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고객 쪽에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뭐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률이 50% 절감됐다는 것도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거는 뭐 제조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사례를 보셨다면 지금 보여드릴 거는 CS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아주 그 조그마한 유럽의 조그마한 도시에 이제 아이를 낳을 분들이 조립형 아기 침대를 구입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소형 가전 제품들도 많고 조립형 가구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구를 받으신 다음에 이거를 조립을 해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들은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하기가 되게 힘들고 대부분 생산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도 있을 수 있고 중국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중국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대략 난감해 하시면서 조립을 하시다가 뭐 사전도 가지고 오죠. 뭐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조립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하버드 케이스 스터디에도 나와 있는데 텍스트 형태로 보는 것보다는 이미지 형태로 보시는 게 학습 효과가 좋고 이미지보다는 또 애니메이션이 학습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 조립형 가구 회사에서 제공하는 3D 조립 매뉴얼을 보고 조립을 하시는 거죠. 조립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국내에 국내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도 CS 그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3D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실 지금 계획을 저희랑 협의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작업 지시서라고 하면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디지털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텍스트 위주였었는데 그 3D 기반으로 작업 지시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그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뷰어가 파워포인트 안에 인베디드 돼서 보여지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 커밋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부품 분해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어떤 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국내 이제 고객들 중에서 이런 그 조립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뭐 설명 그 제품의 기술 매뉴얼들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내부를 보시기도 힘드시고 그리고 가려지는 부분들은 또 표현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3D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엔터프라이즈가 가상화가 가능하려고 하면 뭐 시스템에도 들어가고 모바일 기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CAD 시스템들은 3D CAD들은 그냥 태생 자체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하는 게 기술력이잖아요. 그래서 원본 CAD 자체를 95%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ERP나 아니면은 또 레가시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정보, 메타 정보까지 다 그 변환하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뭐 게임 엔진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컨텐츠들은 사실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는 또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3D CAD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부분들은 변경되는 부분만 뭐 이렇게 치환,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D 작업 지시서도 만들 수가 있고 교육 자료도 만드실 수가 있고 영업 마케팅 자료, 뭐 대용량 파일 탐색도 가능하고요. 생산 설비 관리 시스템, 뭐 PLM이나 ERP 뷰어로 쓰실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 그 자동차 1차 벤더 중에서 아주 그 제일 큰 그 한 곳은 3D 파트 카탈로그를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이제 보시면서 그 카탈로그를 시스템상에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이제 반도체 장비로 되게 유명한 S사에서도 구매 시스템에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집어넣으셔서 보통 이제 그 파트 넘버나 파트 네임을 가지고 오더를 발행을 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오류들을 감소시키셨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건 실제 이제 고객 사례인데요. 이렇게 오일리그 시추선 자체를
그 경량화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에다가 인베디드 시키고 지금 분류가 다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 분류도 가능하고 뭐 이런 그 바깥에 있는 화면들은 SAP 화면을 사용하셔도 되고 고객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시스템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를 보시다가 또 부분적으로 또 뭐 우리가 분해 조립하는 부분들을 보고 싶으시면 또 보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비주얼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은 3D CAD가 150여 가지 지금 3D CAD를 다 경량화 시키시고요. 여기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 그 표시를 하셔가지고 뭐 콜아웃이 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공구가 됐거나 뭐 주의사항이 됐거나 그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저희가 이제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보통 산업 현장에서 그 특히나 뭐 그 쟁이분들은 사실은 도면이 없이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접하는 거가 되게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되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2D 도면을 보면 뭐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 이거는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쟁이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친구들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세대, 뭐 3D에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2D 도면을 보고 작업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이해도도 떨어지고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도 떨어질 텐데 이렇게 3D로 보고 하시면 효율이 그러니까 높아지실 거고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SAP 워크 매니저 안에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로 만든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블루버드의 산업용 태블릿에다가 저희가 이제 인베디드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뷰어는 프리뷰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iOS나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나 뭐 어느 그 OS 상태에서도 다 뷰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다 이제 저희 그 고객사 중에서 뭐 해외 영업하시는 쪽에서 활용을 하시거나 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 뷰어 형태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SDK가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제 고객분들이 오픈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은 사례라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3호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워낙 그 데이터가 많잖아요. 데이터도 많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박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엄청 넓거든요. 야드가 엄청 넓은데 도면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도면을 그 블럭에 필요한 도면을 아르바이트 학생분들이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30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이 블럭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니까. 그럼 다시 또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불편하셔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선박의 3D 데이터들을 다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경량화를 시키신 다음에 이제 호기별로 분리를 하고 블럭별로 분리를 하고 해서 그 모바일에서 보시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뷰어는 아까 이제 그 SAP 뷰어랑은 좀 다른 이유는 SDK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보이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선박의 블럭 자체에 그 메타데이터 정보도 다 들어가 있고요. 제품의 모델 스트럭처도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D 도면들도 보셔야 되니까 2D 도면들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그 직접 선택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안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작업 GPS 안에서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 와이파이 안에서만 작업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닫고 나면 템프에 남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요. 요즘에 이제 워낙 모바일 보안들이 뛰어나서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쟁이분들도, 그러니까 조금 도메인 날러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도 은퇴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해외에 또 교육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으신데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VR 기기를 끼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유선 VR 기기를 끼고 우리가 작업장에서 뭐 조립을 하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선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작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점은 우리가 뭐 대형 구조물들이나 아니면 실물을 가져다 놓지 않고도 교육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을 해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런 그 VR 기기뿐만 아니라 키오스크에서도 그 뷰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그 현장 서비스 쪽의 그 모습이 앞으로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뭐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랑 SAP 어셋 매니저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한 그런 사례인데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조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작업자가 모바일을 가지고 잡 오더를 받고 작업 현장을 가시고요. 작업 현장을 가셔서는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다 이제 그 지시를 받으시면서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작업할 현장까지 가시고. 뭐 이제 선수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 중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도 확인을 받아서 시스템에서 확인을 받으시는 거죠. 시스템에서 계속 뿌려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할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면 작업할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작업자도 다치면 안 되니까 뭐 파워를 끄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가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품을 교체를 하는 거죠. 부품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새 걸로 이제 갈아 끼우고, 작업이 다 끝난 거죠. 조명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작업이 완료됐다는 거를 매니저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 봤을 때는 아직 VR 기기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그 기기가 무겁기도 하고 이러셔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CX 레벨에 계시는 분들은 막 VR로 다 된다는데 우리도 당장 하자 막 이러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지러울 수 있고 뭐 유선으로 하실 때는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고 그런 그 조금의 아직까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 자체가 그 뭐 기술 문서나 이런 서비스 매뉴얼 이런 데로도 활용이 되지만 고급 렌더링 이미지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영업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실제로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본인들의 제품 자체를 해외 세미나를 가신 거예요. 해외 박람회를 가셨는데 그러면은 실제 제품도 가져가시지만 우리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거를 잘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 제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 것들을 그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가지고 잘 만드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똑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기술력이 있게 보이는 사례도 있어서 뭐 이분들은 뭐 거기서 바로 수주도 하셨다고 하시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했던 경험 중에서 그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한 분, 두 분 막 이렇게 그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한 명, 두 명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제대로 홍보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컨텐츠화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국내의 D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들이 만드는 제품이 워낙 중공업이라서 워낙 큰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분들이 모바일 기기에다가 제품의 특성들 같은 것들을 설명을 담아서 해외 영업에 활용하고 계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특수 차량을 만드는 회사인데, 특수 차량을 그 해외 말레이시아에 아마 수출한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고 뭐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막 몇천 장의 종이로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버스 내부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거를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러면 사실은 영업의 효과가, 특히 뭐 해외 영업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더 그 효과가 있으신 거고요. 내부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 3D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미지들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뭐 휠체어가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도 자유자재로, 뭐 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수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치과 차량, 뭐 검진 차량 이런 것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요즘 모바일 의료 쪽에서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그러면 3D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고객사에 가보면 3D 데이터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2D 도면을 가지고 계시는 데도 많고 2D 도면조차도 없으신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에 링크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링크를 가지고 2D 도면이나 이미지 파일들을 비즈니스 데이터랑 연결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고객 데이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샘플로 그냥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각각의 파트 넘버나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걸 선택하면 또 도면이 나오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EPC 쪽에 보면 P&ID 도면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 문서하고 도면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도면하고 ISO 도면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SAP의 링크라고 하는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링크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이캐드들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캐드들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러면 이캐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스위치를 온오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전류가 흘러가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부품들이나 뭐 설비들은 어디다 하는 것들을 또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링크를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캐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보여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놀이동산에 많이 가면 보이는 화면, 보이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5월달이라 제가 놀이동산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이미지 데이터하고 실제로 우리가 연결을 해 놓으면 시스템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어떤 시스템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설비 부서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면은 뭐 어떤 거를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뭐 락아웃, 태그아웃 순서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아까도 초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넓은 작업 현장에서는
내가 파워를 오프하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위험한 작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가스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접을 한다거나 전원이 켜져 있는데 감전이 될 수 있거나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표시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오늘 내가 작업해야 되는 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투두 리스트를 확인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안전화를 신고 안전 장갑도 끼고 안전 모자도 써라 하는 것들, 위험 표시들도 다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물처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뭐 분해 작업, 조립 작업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가 어딘지 하는 것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디를 보수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보수 작업하는 그 매뉴얼들 자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 작업할 내용들은 요만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그 태블릿을 들고 나가시는 거죠. 종이 도면을 들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제가 현장형 대표라 현장에 많이 가보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인더스트리 4.0 우리도 이렇게 하면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하는 생각들도 또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매뉴얼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는 3D도 없고 2D도 없고 그랬을 경우가 있고, 근데 또 3D를 만들어서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스캐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경량화시켜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국내 그 제철 그 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 부생가스가 발생을 했을 때 뭐 그 대처하는 그 관제 쪽 관련된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보안이라 가지고 나올 수 없고, 저희가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다 포맷시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엔지니어들이랑 구글 맵에서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부생가스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긴급상황 발생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이 뷰어 화면이에요. 뷰어 화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뭐 안전모 막 이런 거 다 써라. 아니면 마스크 써라. 뭐 그런 것들, 방독 마스크 써라. 막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랙티브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그 현장에 있는 센싱 정보들을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가상화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설비 관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생각이 되는데, 워낙 대용량 데이터를 경량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SAP ERP 자재 내역이나 거래 내역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EPC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 다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면, 네, 이거 저희가 그냥 뭐 그 인터넷에 있는 그 뭐죠? 아파트 3D 가져다가 지금 활용을 해 본 거고요. 여기 이제 3D를 보시면서 태양광 모듈에 실제 이 옆에 있는 거는 대시보드나 뭐 이런 그 쉽게 꾸밀 수 있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시스템이랑 연결을 해서 우리가 뭐 각각의 뭐 몇 동에는 태양광이 어느 정도가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고, 태양광 모듈의 전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그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데이터랑 연결해서 해야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아까 시각화 데이터가 비즈니스 데이터랑 연결이 돼서 활용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버추얼 메인터넌스 뭐 그 같은 경우에는 SAP MII나 PM 모듈이랑 통합해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관리 시스템이나 안전교육 시스템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다 시각화한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것들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화학공장 하나를, 아마도 화학공장 하나를 나올 것 같은, 네. 화학공장 전체를 이제 그 가상화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정보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또 이제 필요한 유동해석 결과들 같은 것들도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고, 기술 문서를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보통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임 엔진으로 만드는 것들과 좀 차별이 되는 건 어떤 거가 있냐면, 엔지니어링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대용 구조물들 경우에 뭐 히트 익스체인저, 열병합기가 교체하는 거가 엄청 위험 작업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 또 분리를 해서 교체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컨텐츠로 이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치수도 재보실 수 있고, 섹션 컷을 하실 수도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례는 지금 이거는 이제 한참 그 지자체들이 뭐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거의 그냥 하루도 안 걸려, 반나절 만에 그냥 만들어 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뭐 항온 항습 이런 뭐 요즘에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에도 항온 항습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테이프형 뭐 누액 감지 센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기존에는 어떤 텍스트로 뭐 A 블럭에 어디가 문제다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 위치를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얼럿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존에 우리 회사가 퍼실리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설비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계셨으면 거기에도 인베디드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화면들은 얼마든지 다 본인들 화면 안에다가 인베디드 할 수 있는 이유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는 HTML5 형태로도 저장이 되고요. SAP UI5에도 뷰어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뭐 웹 시스템 안에다가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집어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거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시각화해서 3D 데이터를 경영해서 시각화해서 확인을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구제나 이런 쪽들도 활용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워낙 플랜트 쪽에 문제들이 많아서 뭐 불량도 감소가 될 수 있고 사고 발생도 감소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고객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도 향상시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상민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디자인 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설계에서부터 오퍼레이션까지 데이터가 다 이제 정합성을 가지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S4 하나에 인티그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SAP PLM인 ECTR이라고 하는 CAD 데이터 인터페이스 하는 모듈에도 인베디드 되어 있고요. 또 생산 모듈들 인베디드 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SAP 지멘스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서요. SAP에서도 지멘스 PLM 모듈을 판매하실 수가 있고, 또 지멘스에서는 SAP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어셋 매니지먼트를 서로 크로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이거는 사실 저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봄, 엠봄의 정합성 같은 경우가 되게 ERP도 잘 되어 있고 PLM도 잘 되어 있고 하는데
정합성이 지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6월 17일 날 PLM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이제 그 PLM 관련된 또 세미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가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제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설계 데이터가 사실 되게 고부가 가치의 데이터거든요. 왜냐면은 그 그 3D CAD도 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그 구매를 하시고 설계 노하우도 들어가고 하는데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R&D에서만 활용이 되시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생산에도 활용이 되고 마케팅에도 활용이 되고 애프터 서비스도 활용이 되고 한다면 엄청 효율적으로 그 활용이 가능하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생산에 계시는 분하고도 협업을 하시고 또 생산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영업하시는 분한테도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그 콜라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그 업무를 하시다 보면 생산이나 뭐 R&D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생산이나 서비스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인데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하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이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작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봄에서 엠봄을 만들어내거나 이봄에서 변경된 거를 엠봄에서 반영되는 거가 사실은 좀 되게 지금까지는 원래는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ERP도 잘 되어 있고 PLM도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셀로 뽑아서 이거를 다 수정된 거를 확인하시고 어느 라띠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실제로 이거는 어느 고객사에서 실제로 저희가 들었던 얘기인데 엑셀을 보면서 100번은 수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엄청 규모가 있는 회사라 ERP도 잘 되어 있으시고 PLM도 뭐 유수의 PLM 시스템이 되어 있으셨어요. 보시면 이봄을 가지고 와서 SAP의 마스터 데이터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봄을 만드는 거를 실제 형상을 보시면서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매뉴팩처링 플래너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생산 기술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너무너무나 사용하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엠봄에 필요로 하는 SAP 정보도 바로바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연결시켜 주실 수도 있고, 이봄의 형상을 보시면서 그 엠봄을 만들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는 엑셀로 뽑아서 100번 수정하고 하시는 작업들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P 뭐 다양한 솔루션들의 그 인베디드 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제조 쪽을 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조 쪽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CS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또 물류 솔루션 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신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물류 쪽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시잖아요. 물류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이 어디까지 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고 웨어하우스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는 사실은 텍스트랑 숫자 가지고 확인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이렇게 가상화를 해서 뭐 우리가 다 인티그레이션해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트럭에는 어느 정도가 적재가 됐고 그거는 뭐 SAP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자재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위치에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 정도로 높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R&D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작업 지시서, 영업 마케팅, 카탈로그, 그 다음에 유지보수 매뉴얼, 설비 관리 이런 부분에 활용이 된다 하는 거고요. 뭐 효과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사례들 이제 고객 사례들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과 연결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이제 시각화 부분만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그 지금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다면 오늘 참석하신 그 고객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 간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특히 제조 현장에 비주얼 데이터랑 비즈니스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 통합해서 구성을 하면 좋은지 하는 방향을 제시해 드릴 거니까 신청 방법은 온라인 웨비나에 참석한 고객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메일 여기 보시는 이메일로 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엄청 채팅창에서 네. 엄청 많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질문을 답변을 드려야 될지 참 걱정스러운데, 우선 저기 이제 왕용현님, 디지털 트윈의 최종 목적은 최적의 운영 조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값을 얻어서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데이터가 문제일 것 같은데 데이터를 얻는 방법과 적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디지털 트윈의 약간의 끝판왕 네, 쪽 관련된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발표하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시는 2D, 3D 뭐 이미지 데이터 뭐 없으시면 스캐닝해서 활용하신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그 생산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R&D에 있는 데이터들하고 이제 연계하는 이런 것들은 뭐 기존의 PLM 시스템하고 연계한다거나 SAP ERP랑 연계한다거나 뭐 SAP 어셋 매니저랑 연계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연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민수님께서 인더스트리 4.0과 디지털 트윈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제 컨셉추얼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거가 매뉴팩처링 커넥티드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뉴팩처링 생산 현장과 연계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기존의 방식대로 우리가 어떤 그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현장에, 예전에 사실 저희가 다 하고 있었던 방식이긴 한데, 현장에 센싱 데이터를 빨리빨리 읽어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쌍둥이 똑같이 그냥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화해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또 관제하기가 쉽잖아요. 모니터링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경제 인더스트리 4.0에서 어떤 제조 혁신 쪽, 어떤 설비 관리 쪽의 혁신 부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을 것 같고, 저희 본사의 그 사례를 보면 또 이제 캐저 컴프레서라고 이 컴프레서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가 이제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제조업의 서비스와 서비타이제이션 관련된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에어 컴프레서를 에어 애저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사용량만큼 이제 가금을 받는 그런 이제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했는데, 그때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됐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서비스 형태로 하려고 하면 설비 자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또 소모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정교하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놓고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사하고 제조사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정말 그런 측면에서도 또 디지털 트윈과 인더스트리 4.0이 뭔가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어떤 면에서 이제 저는 이제 디지털 트윈 자체는 인더스트리 4.0의 굉장히 많은 기술 중에서 또 하나의 뭐 응용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우리 이제 문중님께서 기업의 담당자가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려는 경우 사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경우는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3D로 가상화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실 거는 어떻게 그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부분에 필요하고 또 가상화가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뭐 3D화 할 것들 아니면 우리는 3D가 아니라 아까 2D나 이미지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려고 하실 때 가장 먼저 부딪히시는 분들이 다 3D로 없는데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굳이 다 3D화 하실 필요 없고, 뭐, 전체적으로 3D화 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CAD가 없이도 구현하실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스캐닝도 있고, 아니면 아예 라이브러리화 만들어서 경량화된 어떤 뭐 설비 전체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3D CAD 도면이 없어요. 네, 근데 네. 디지털 트윈이 구축이 가능할까요? 라는 그 질문에 답변은 네, 다양한 네.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네.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그 구현 자체도 RCK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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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제 어떤 그 웨비나,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면서 또는 이제 고객 세일즈 현장에서 얼마예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성공적인. 그렇죠. 지금 그 김영희님께서 네. 앞에 이제 긴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전지업계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사례를 좀 네, 살펴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SAP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적용을 위해서는 레가시 시스템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네, 그다음에 네. 그런 이제 구축 비용, 기간 이런 것들이 네. 대략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네, 이런 네.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서 그 웹 파트 카탈로그 시스템을 원래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2D 도면을 올리시다가 그러니까 제품이 이거가 맞는지 하는 거가 불편하신 경우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주얼 엔터프라이즈로 3D 제품 형상을 올려서 웹 파트 카탈로그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본인들의 구매 시스템이 있으셨어요. 레가시 시스템이 있으셨는데 거기가 이제 파트 넘버, 파트 네임만 가지고 발주서를 내다 보니까 요즘에 제품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되게 많이 발주 오류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그 구매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이제 인베디드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런 구축 비용이나 시간은 요구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를 한번 불러서 요구도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오늘 마지막에 또 설명해 주신 이제 무료 진단 서비스도 네네. 있으니까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준비도는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네네. 또 고객이 원하는 상황만큼 구현했을 때 기간이라든가 네네. 비용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레가시하고 인터페이스 관련돼서는 뭐 큰 문제가 네, 없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네. 이제 질문 중에 또 SAP PM과 연계가 되어 있나요? 하는 질문이 네, 있는데 그거는 연계되어 뭐 있습니다. 네, 당연히 PM에 있는 마스터뿐만 아니라 어떤 네. PM의 유지보수 관련된 정보까지도 다 비주얼화해서 연결이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되게 네, 많이 주셨네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는 다 캡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따로 또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좀 구체적인 질문 주셨는데 우리 김영호님께서 석유화학 회사의 분산 제어 시스템과 SAP 솔루션에 호환하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S에 상관없이 다 이제 그 인베디드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SAP 모듈들하고도 그 가능하니까 저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DCS 분산 제어 시스템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라이센스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 비주얼 엔터프라이즈 제품에서 한번 배포되면 엔드 유저가 라이센스를 보유를 꼭 해야 하는지. 아, 네. 저거는 아주 이제 좋은 그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이게 이제 아까 무도면화도 가능하다고 했던 거는 저희 실제 고객 사례 중에서 고객 그 협력업체에 2D 도면을 배포하시다가 3D를 배포하시는 이제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까 그 본인들이 원하는 뷰어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뷰어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냥 무료 뷰어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게 엄청 장점이죠. 왜냐하면 네. CAD를 설계를 하지 않는 분들이 설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CAD를 구매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무료 뷰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좀 엄청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질문을 하나하나 담아서 그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가지고 이메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대표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